안녕하세요. 동아우리의 아나운서 이혜민입니다. 한글날 모두 잘 쉬고 오셨나요? 이렇게 주중에 끼어있는 빨간 날은 크게 쉰다는 느낌이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확실히 좋죠. 전 기숙사에 살아서 한글날도 학교에서 보냈어요. 오랜만에 늦잠도 실컷 자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강까지 더 이상 연휴가 없다는 사실에 조금 우울하기도 합니다. 매번 개강하면 연휴와 종강만 바라보며 버티는데 말이죠. 어느덧 10월 10일, 한 학기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올해의 목표들이 아른거리면서 올해도 별로 한 것 없이 나이만 먹는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른이 되니 오히려 과거의 시간을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별로 좋았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 싶은, 친구들과 하교하면서 간식을 사 먹었던 기억이라던가, 야자전에 친구들과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수다를 떨던 기억이라던가, 그때는 그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 보니 반짝반짝 예쁜 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추억 보정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과거에 예뻤던 순간이 떠오를 때면 더욱 지금이 초라해 보이곤 합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밖에 지내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후회하는 와중에도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보냈다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미 2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우리지만 그 답을 찾으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상적으로 보내다 문득 오늘을 돌아보면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예쁘게 반짝이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 참 좋았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 지금을 좋았던 순간이라 말할 때가 올 수 있겠죠? 그저 지금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 반짝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동화와 동화되는 동아우리.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큰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whatever. 나 실은 말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쏟아질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 fly fly. 있지 그곳도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now now now. 이 하루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whatever. 흐린 날이면 거짓말처럼 무섭게 깜깜했지. 새쯤 따기 태양은 뜨겁기는커녕 피코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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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매일매일 제멋대로인 바람결을 따서 만든 이 나침반이 가리킨 그곳에서 발견 oh that's you yes you. 있지 저런 건 그저 자그만 돌멩이야. 빛이 나는 건 여기 있잖아. Life is cool cool cool. 시간은 막 이대로 변함아.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안녕 나의 주인공. 그래 너를 만나러 나 찾아놓은
아이유의 이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이 되고 중간고사도 다가오면서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는 요즘. 오늘은 어떤 동화로 이야기 나눌까요? 궁금하시다면 바로 말씀드리는 게 인지상정! 오늘 읽을 동화는 안데레센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1843년 안데레센 동화집 새로운 이야기들 1권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죠. 어미 오리는 그런 새끼 오리를 다독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미 오리도 다르게 생긴 새끼 오리를 성가시게 여깁니다. 상처받은 새끼 오리는 결국 집을 떠나고 어느 맘씨 좋은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지만 거기서도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을 받아 도망쳐 나와요. 결국 새끼 오리는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봄이 오고 새끼 오리는 우연히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끼 오리는 사실 오리가 아닌 백조였던 거죠. 이후 새끼 오리는 백조무리를 찾아 들어가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짧은 동화입니다. 모두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동화의 원래 제목은 어린 백조였다고 합니다. 동화 속 반전의 요소를 숨기기 위해 미운 오리 새끼로 제목이 바뀌었다고 해요. 동화 속 최대의 반전 요소가 제목에 떡하니 드러나 있으면 이야기가 시시해질 뻔했네요. 벌써 방송을 4화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 동화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대충 예상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상대로 흘러가는 지루한 방송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미운 오리 새끼를 읽고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생김새로 놀리면 안 돼요. 지금은 자기가 미운 오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백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훈들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가 이 이야기의 주제라고 흔히 소개됩니다. 살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겉이 아닌 그 속을 봐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도 상 이름을 보면 참됨을 뜻하는 진이 1위, 선한 마음을 뜻하는 선이 2위, 외면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가 3위죠. 외면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사실 중요한 건 그 내면이다 라는 걸 표방하려는 게 아이러니하게 보이긴 하지만요.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땐 저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으로만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머리가 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도 외면의 아름다움에 의존하여 그 뜻을 전하고 있지 않나 하고요. 만약 이야기가 반대로 오리무리 속에 떨어진 새끼 백조가 아닌 백조무리 속에 떨어진 새끼 오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새끼 오리도 기존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야기가 다 큰 오리가 자신은 사실 백조가 아니라 오리였다는 걸 깨닫고 자유롭게 연못을 헤엄쳤다는 결말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과 똑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결말이었다면 조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백조와 비교해봤을 때 오리는 평범하다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는 새끼 오리가 사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백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멋진 외면에 끌린다고 봐요.
괜히 독버섯이 화려한 색을 가지고 숫사자가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게 아니니까요. 본능적으로 좋은 외관을 가진 것이 내면도 좋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어른보단 아이들이 더 이런 본능에 강하겠죠. 그 점을 이용해 동화에서도 사실 이 동물이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걸로 결말을 지었다 생각해요. 오리였다면 아이들이 저처럼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면의 아름다움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이야기는 이 밖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성은 착하지만 못생겼던 부인이 사실 아름다운 소녀였다는 박시전이라든가,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던 왕자가 흉측한 야수로 변한 미녀와 야수라든가, 아무래도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딱 붙어있는 외면과 내면을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시각적인 비유를 드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니까요. 아름다운 외면을 보고 그 내면도 아름다울 거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면의 아름다움에 어떤 대상의 외면을 아름답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정상에 오른 발레리나의 상처 많은 발이나 수많은 자원봉사를 하며 부르튼 손의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눈과 귀의 즐거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는 일이나 마음씨의 훌륭함도 뜻합니다. 그 단어 자체에 외면과 내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아름다움에서 중요한 건 균형과 조화입니다. 이건 겉모습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외면과 내면 사이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겉모습만을 중요시하며 그 내면의 것을 깎아내려도 안 되고, 선함을 강요하다 자신의 몸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니까요.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린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는 그런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지키기에 어려운 일상을 꿈꾸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그 균형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내일보다는 모레 더, 그 균형점에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심규선의 선인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미운오리 새끼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항상 저만 재밌게 떠들고 갈까봐 걱정되네요. 여러분도 방송을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도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적어보는 동화 선택. 이번에는 내가 콩쥐파츠 속 콩쥐가 된다면 다른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주제였는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보내주신 학우분이 계세요.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셨는지 읽어볼게요. 익명의 학우분은 파츠에게 내가 네 시다발이니?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콩쥐를 못 살게 구는 파츠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라고 하네요. 정말 동화를 읽다 보면 파츠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죠. 누가 모녀 아니랄까봐 새어머니에게 딱 붙어서 콩쥐를 괴롭히는 게 정말 제가 콩쥐라면 밥상 한번 엎었을 것 같아요. 그걸 참고 견딘 콩쥐가 대단할 뿐입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학우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이 학우분은 원님께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넌 내 얼굴 보고 반한 주제에 부인 바뀐 것도 못 알아보냐? 하고 말이죠. 저도 이야기를 읽고 정말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반한 사람 얼굴도 못 알아봤을까요? 종종 이렇게 얼굴을 못 알아보는 등장인물 때문에 주인공이 고생하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보내주신 학우분들은 모두 콩쥐가 되어 주변 인물들에게 시원한 한마디 날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님들이 저희 방송에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방송이 끝난 후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아오리 게시글이 올라가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는 중간고사 휴방기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해요. 모두 중간고사 잘 보시고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그때까지 잠시만 안녕. 이상으로 동화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이혜민이었습니다.